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책을 갖고 들어가는 게 쉬는 시간에 또 야매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서울에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그 출판사에 김덕모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민법 베스트예요. 그래서 걔도 항상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야매를 만든대요. 그래서 나도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야매를 한번 해볼까? 만들었는데 이건 마루타야. 이건 처음이니까. 그럼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가볼게요. 제가 이게 보면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비가더라는 게 있었죠. 근데 양은 바뀌었잖아요. 비가더만 하는 게 아니라 양도 한번 외우시면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비가더만 암기하시라 그랬죠. 이 비가더가 다른 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이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죠. 그죠? 근데 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냥 있어요. 이건 서 있어요. 그럼 비타민 먹으니까 가격이 더 크잖아요. 약은 어떻게 된다? 양은 덜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그냥입니까? 바뀝니까? 바뀌거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까? 비가더라고 있었죠? 그럼 양은 그냥인데요. 다르게 외워야 돼요. 그럼 더를 다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은 그냥이요. 탄력적일수록 더 좋아요. 탄력적일수록에서는 덜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따라서 비가더, 탄양더. 따라서 비가더, 탄양더. 쉬는 시간에 만들어 본 거야. 그럼 이게 아니면 그냥요. 다 틀려요. 다 틀리는 거죠. 호응해야 돼 이거. 이게 아니면 다 틀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지선다가 나올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자 뭐가 나오거나 비가더가 나오거나 탄양더가 나오면 정답이죠. 다른 게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정말? 그러면 탄가더 그러면 안 돼. 탄가더 뭐 하는지 몰라? 탄가더가 아니잖아요. 만든 건데. 탄년더. 그 다음에 비양더. 틀렸죠, 비양더. 지금 뭐 하는지 몰라? 내가 합격시키기 위해서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전국에 처음인 것 같아. 이게 두 개제만 맞고 다른 건 다 날려버리시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비양더. 그죠? 비가더. 어머! 3번 있어, 3번 정답이야, 3번. 나만 신었나 보다, 씨. 아시겠어요? 그러면 비가더 아니면 탄양더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 갔어? 비가 덜. 들었죠? 호응 좀 해라. 내가 10분 안에 만든 거야. 나 성공하고 싶어. 알겠습니까? 걔도 내가 후배인데 걔가 베스트예요, 민법에.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그는 맨날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막 쉬는데 나 공부한다는 거야. 형도 그렇게 해봐 그런 거야. 그래서 나도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시간대 그 전대가 머리 들어가거든요. 비가 덜. 틀렸죠. 지금 뭐 하는지는 알아? 알아요?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까? 탄양더가만 나와야 되죠. 만약에 탄양덜. 틀렸죠. 그 비가더만 정답이죠. 호응하십니까? 박수 좀 쳐라, 박수 좀. 내 후배 쪽팔려고 내가 걔 따라잡을 거야, 내가. 알겠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아. 이 새끼도 걔 배고파요, 걔가. 벌써 걔가 좀 가난한 애 같거든요. 좀 많이, 좀 이렇게 옛날에 좀 어렵고. 그러니까 베스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노력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뭐하고만 외우시면 돼요. 비가더하고 탄양더만 외우고 다른 게 나오면 다 날리시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비타민,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로 퍼져? 하지마. 이것만 해. 그죠? 비가더하고 탄양더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사들에 대한 베스트 1, 2까지 다 모니터를 해보는데 뭐 이거 퍼지고 막 이렇게 해도 별 지랄 떠도 안 돼.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뭐만 외우면 돼? 비가더하고 탄양더. 다시 해보세요. 비가더. 그럼 내가 비가더 하면 뭐 나와야 돼? 탄양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뭐가 정답이야? 비가더가 정답이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럼 아까 이 문제의 기장이야 다 비가더야. 비가더가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스킬인 것 같아요, 스킬,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더 많이 하느냐가 베스트 강사인 것 같아요.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을 또 다음 주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 거야. 우리도 쉬고 싶거든요, 가서. 근데 저는 막 승부욕이 강해갖고 못 쉬겠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그래서 비가더, 탄양더, 그냥 시험장 가서 이거 두 개 적어. 안 돼. 비가더하고 탄양더. 다른 게 나오면 돼, 안 돼? 날려. 알겠죠?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힘들어 죽겠다. 박수 받으니까 좋네. 그래서 라면을 만들어, 그지? 비가더, 탄양더. 알겠지, 그죠? 비가더, 탄양더. 그죠? 이렇게. 넘기자. 넘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수용급이 7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중이 많죠?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갔고, 경기 변동은 어렵진 않아요. 경기 변동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 찾으셨습니까?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52페이지. 찾으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 들어가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잠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걔한테 좀 뒤진 게 제가 이제 박사학위 받느냐고 좀 강의에 좀 소홀히 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학문 하러 오셨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그 야매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비가더를 잘하세요? 비가더, 그러면 뭐죠? 탕년더. 비가더, 탕년더. 이렇게. 쇼를 한다, 씨. 이렇게. 경기변동? 이렇게. 신나. 자, 경기가 안 변해, 변해? 변하죠. 지금 경기가 좋아, 안 좋아? 지금 좋아? 안 좋죠. 그래요? 맨날 안 줄까? 좋을 수 있을까? 변한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면 그냥 지역마다 달라. 정말? 피부로 느끼잖아. 부산은 좀 괜찮은데 저쪽 가면 창원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잖아. 암기할 필요가 없네. 지역마다 갔다 내렸다. 유형마다 틀려요. 아시겠죠? 근데 일반 경기와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경기 변동은 자, 우리가 특징을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봐요. 경기 변동의 특징. 자, 그럼 우리가 이 칠판 주기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그러면 얘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근데 주택은 바로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죠. 그러면 회복이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칠판 주개를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럼 우리가 타성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개를 타짜로 써요. 그럼 건축하는데 한 1, 2년 정도 뒤처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 꼭대기점이 정점이고 바닥점이 무슨 점이죠? 저점이에요. 그럼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짧겠어요? 주기가 길고 정점과 저점 폭이 진폭이죠? 그럼 진폭이 작다, 진폭이 크다. 크죠?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역마다 똑같아요? 부동산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순환 국면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럼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이고 불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반드시 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서 보통 봤더니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전국적, 광역적.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 노무현 정권 때 서울에 강남에 집값이 오르면 서울값이 막 꿈틀꿈틀거리죠. 수도권이 올라와서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잖아요. 그럼 전국에 이슈가 생겼어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반드시야 일반적이야. 일반적이고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느려요? 느리죠. 그런가요? 그럼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기 싶으니까 후퇴가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산을 하게 되면은 꼭대기가 정상이죠. 그럼 올라가는 게 빨라요? 느려요? 내려가는 게 빠르죠.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반 경기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차이점인데, 자, 우리가 금융기관이 있으면, 자, 금융기관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와 일반 경기가 있다. 그럼 일반 경기와 부동산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과 부동산 경기와 상고금융이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금융기관은 그냥입니까? 이자를 받습니까? 그럼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이자가 더 많은 쪽으로 흐르겠죠.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일반 제화입니까?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죠. 공장도 만들고 사무실도 얻죠. 그럼 일반 경기가 좋으면 상공업용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땡기니까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겠어요? 자금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금리가 올라가죠. 그죠? 그 돈의 흐름이 상공업용으로 흐른다는 거죠. 자, 주거용은 보통 고리예요? 주택 절이에요? 정책상 절이죠. 이쪽으로 돈이 안 흘리죠.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따가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은 반대입니까? 일치합니까? 같이 동시순환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경기가 불황해요. 공장 만들어요? 안 만들어? 돈을 안 빌리죠? 그럼 금리가 높아진다? 금리가 낮아진다? 낮아지죠. 그럼 돈의 흐름이 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입니까? 역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이 일치한다면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반대죠. 그럼 주거용과 상공업용이 일치해요? 반대예요?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보통 한센에 의해서 건축순환을 얘기를 해요. 문순환? 건축순환. 그럼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짧겠어요? 길겠어요? 길죠. 두기가 길어서 건축 경기를 얘기해서 보통 주거용 경기를 얘기합니다. 무슨 경기를 얘기한다? 주택. 상가와 공장 주거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게 주거용이 제일 많죠. 그러면 그냥 해요. 가중평균 해야 돼요. 가중평균 하는데 성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일치시키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서 회복이 느리다는 거죠. 갈게요. 오른쪽 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자, 당연히 보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개별성 때문에 유형에 따라 다르죠. 자,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분별 경기를 어떻게 평균한다 그랬어요? 가중 평균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은 높죠. 저점은요 낮다. 특히 우리가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 들으셨죠? 낮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진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폭이 크다는 것은 팽창, 확장과 위축, 수축 간의 큰 차이가 발생하죠. 자, 부동산 경기는 아까 일반 주기보다 몇 배 정도 길다 그랬어요. 2배. 건축이 약 20년이면 주글라 파동이 30년 정도 걸린다. 주글라 파동이 일반 그 기업에 대한 그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순환 국면이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불명확하죠?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자, 경기 변동이 아까 비대칭이었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길고 후퇴가 빠르죠.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앞섭니까? 뒤집니까? 뒤지는 게 깨까닥 뒤진다는 거예요? 늦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후행하죠? 그 반드시일까요? 일반적일까요? 왜?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불규칙이니까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반드시 후행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반드시요 일반적으로 후행해요. 선행할 수도 있죠. 역행, 동행, 독립, 안정시장 같은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상고업용은 일반 경기와 대체로 어떻게 했죠? 같이 움직이죠. 근데 주거용과 일반 경우는 그럽니까? 역행입니까? 역행이죠. 찾으셨어? 그러면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경기순환 국면이라는 게 나와요. 경기순환 국면이 있죠? 이거다 별표를 3개 치세요. 4개 국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의 순환 국면,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 4개의 국면이 나옵니다. 4개 국면. 자, 들어간다면 4개의 국면을 이제 가는데, 자, 우리 부동산 경기도 그냥요 순환을 해요. 그럼 4개의 국면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정점이 오고 저점이 와요. 그럼 꼭대기점은 무슨 점? 정점, 바닥점은 저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평균 경기가 있죠? 평균 경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경기가 좋고 내려가면 경기가 안 좋죠. 4개의 국면이 있다고 얘기했나요? 자, 갑니다. 그럼 경기가 좋은 곳을 호황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상향시장이라고 하거든요. 호황이라고 하고 상향시장. 가격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상향 다음에 뭐가 와요? 하향이 옵니다. 아니, 후퇴가 옵니다. 후퇴. 제발 좀.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향이다, 후퇴다? 후퇴가 오고. 여기가 하향이죠. 여기가 이제 불황입니다. 불황이고, 여기가 하향이죠.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이 오죠. 이렇게 순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격도 지표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장이라 그래요. 팽창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확장이라고 나오고, 확장한다. 내려가는 것은 떨어지죠. 위축 또는 수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개의 국면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은 경기 측정 지표라는 게 있나요? 요건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은 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3대 측정 지표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 이제 다 기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3기억이라고 하는데 자, 기억. 자, 그래서 건축의 양이라는 것은 건축의 생산량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을 얘기합니까? 공급이죠. 자, 우리가 건축 원자재 가격 공급이죠. 그죠? 그럼 건축이라는 게 나오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을 드는 거고 거래량은 소비량이죠. 그럼 거래량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수요를 얘기합니까? 수요를 얘기하고 가격도 올라줘야죠. 그럼 가격 변동도 하나의 우리가 보조 지표로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건축의 양이라는 것은 허가한다, 착공한다, 완공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허가한다는 것은 그냥요 앞으로 많을 예정이에요.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지표를 선행한다 그래요. 선행 지표. 착공은 지금 보이죠? 지금 현재의 그 상태를 보는 거니까 지금 동일시하니까 동행이고 완공은 그냥 했어요. 완공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또 재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행 지표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허가받기 전에 택지의 분양 실적을 알아야 되죠. 택지의 분양 실적도 택지가 많다고 지금 많은 거예요. 앞으로 많을 예정이에요. 그럼 택지의 분양 실적을 안다는 것도 하나의 선행 지표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과 착공량이 동행 지표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갈게요. 별표는 치지 마세요. 별로 안 나옵니다. 보세요. 경기 측정 지표 답에 3기억. 어떤 게 있어? 불러봐.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3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만 올라가야 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건축량은 무슨 지표? 공급. 거래량은 수요 지표. 그러면 건축은 허가한다, 착공한다, 완공이 있죠. 허가라는 건 지금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착공은 지금 확인하는 거죠. 완공은 재확인하니까 후행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택지 허가나 선행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착공은 같이 가는 거니까 동행이고 후행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건축 착공량이나 허가량을 가지고 경기 측정 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통 자재별, 용도별, 연면적으로 따지는데 자, 거래량은 그냥요 수요예요. 그러면 거래량이라는 것은 지금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동행 지표라고 해요. 그래서 완공량은 후행.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택지의 분양 실적도 많다고 해서 지금 많은 거예요. 앞으로 많을 예정이에요. 그럼 선행 지표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보고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이 상승하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 좋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옳지가 않다.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기가 발생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투기 가격은 그냥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면 실수요예요, 가수요예요. 거품 가격이죠.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투기가 발생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경기가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따라해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 나왔었는데 스태그네이션이 불황이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죠. 그죠? 그럼 불황 속에 물가가 상승해서 자재값이 올라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보조지표 사용합니다. 자, 이제 4개 국면으로 가볼게요. 4개 국면 가면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누구 중시 현상이라는 게 물어봐요. 누구 중시 현상 가볼게요. 자,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가 팔까요? 거래를 미룰까요? 그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되겠죠. 매도자. 그러면은 사는 사람은 계속 살려고 하겠죠. 근데 매도자는 기다리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강해서 기다리는 쪽 위주로 가야 돼요. 매수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입니까? 안 살려고 합니까? 매수자가 주도하겠죠. 그죠? 그래서 매수자는 안 사고 매도자가 자꾸 팔려고 하니까 기다린 사람 위주로 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중시인지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쪽은 그냥입니까? 다 올라갑니까? 이쪽은요? 내려가죠. 맞아요? 그래서 매도는 떨어져, 매도는 올라가. 매수는? 확장은? 수축은? 회복은? 후퇴는? 뭐 하도 봐서 놀라질 않지, 그죠?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가죠. 그 회복은 반전돼요.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누구에서 누구로?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고, 얘는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나와요. 일단 금리는 안 나왔는데 이따가 금리는 제가 문제 풀면서 가겠고, 자, 가볼게요. 자, 지금 물어보는 게 이제 공실률을 물어봅니다. 이 반대 지표예요. 반대 지표. 자, 집이 비어 있는 것을 공가율이라고 하고 사무실이 비어 있는 걸 공실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내다보면 다 팔리죠. 공실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얘는 공실이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사례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냥입니까? 과거에 거래가 됐습니까? 그 이미 시장에 나와 있죠, 그죠? 20억이라면 평가사가 이걸 비교해요.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대상 부동산을 봤을 때 이 거래됐던 게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얘는 나한테 무슨가? 하한선이 되는 거죠. 맞나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하향이죠. 근데 무슨 가가 된다? 상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이쪽은 그냥입니까? 계속 올라갑니까? 그럼 이전 가격은 무슨 가? 하한가가 되고, 과거는 이쪽은 내려가죠. 무슨 가가 된다? 상한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얘와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럼 손을 들어보세요. 상향시장은 그냥이야 건축량이 올라가. 거래량도, 공실률도 올라가긴 개뿌리네. 올라가. 공실은 내려가. 공실률 내 반대인 거. 어쩌면 그렇게 아니 글쎄원들이 틀릴 거를. 그래서 공실은 반대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공실은 빠져. 그래서 얘는 얘가 따라 움직이는 거고 얘는 반대예요. 그럼 같이 움직이려겠어요? 반대로 움직이려겠어요? 이게 얘는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상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 올라가는데 공실률은요 내려가죠. 빠집니다. 이게 과거죠. 과거는 나한테 무슨가? 하한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내려가면 매수자죠. 그럼 저것들은 다 내려가는데 공실률은요 과거는 나한테 상한가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같이 움직일까요? 반대로 움직일까요? 반대 움직일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읽거나 집에서 이러면 되는데 시험장 가서 막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막 이러니까 장애인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럽니다. 그럽니다. 자, 가볼게요. 그냥요, 순환해요. 순환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시다가 누가 왔어요. 투자하려고. 그러면 정점에서 하는 게 투자가 적게요. 저점이에요. 정점은 그냥입니까?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상향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죠. 얘는 투자의 적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저점을 찍는다는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저점을 찍고 약간 좀 올라가는 것도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어요. 투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그냥요 저점을 찍어요. 그냥입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가
요거부터 나와요. 순서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식으로 계속 출제하니까 출제원들이 이 순서대로 내요. 그러면 저점에서 투자했으면은 아주 기분이 좋죠. 그냥 그걸 그냥 회상을 해요. 아우 좋아요. 그러면서 회상한다. 아우 좋다. 그럼 기분이 좋죠. 그럼 따라서 앞으로 후하다. 후하죠, 그죠? 따라서 회상 후하. 그래서 갈게요. 회복 있어요, 회복? 그럼 회복은 누구에서 누구로 반전돼요? 매수에서 매도. 그냥 읽으세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회복 있죠? 회복 올라가니까 직전 국면의 과거의 설의 가격은 현재 시점이 무슨가? 하한선이 되죠.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선 하한이지만 여기서 반전됐죠? 그럼 과거는 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그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기준 가격이 돼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고객 수가 약간씩 증가를 하죠. 공실률은 어떻게 되죠? 반대로? 적어지는 거죠. 공실률 나온다 할 때 있잖아, 아까. 공실은 반대로 움직여. 상향은 누구 중시해요? 매도자. 그렇죠? 그럼 직전 국면의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무슨가? 하한선이 되고, 가격도 상승하죠. 거래도요. 활발하고, 건축 허가도. 이 세 가지는 다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정점에 돌아야 경기가 어떻게 할 것 같아? 후퇴할 것 같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상향 다음에 뭐가 와? 이제 알았어? 하향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후퇴할 조짐을 보이는 건 상향 시장이라는 거죠. 일단 후퇴 갑니다. 후퇴는 누구에서 누구로? 매도에서 매수로 반전되고요. 후퇴는 떨어지니까 직전 국면에 대한 거래 사례는 현재 시점에 하한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한선이 되겠죠. 후퇴 내려가니까. 그런가요? 그다음에 후퇴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반전되니까 요거는 그 가격이 기준가가 될 수 있죠. 그 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퇴는 그냥입니까? 거래가 감소합니까? 가격도 하락하죠. 근데 공실률은요? 공실은 반대로 움직여요. 늘어나죠. 그 다음에 후퇴 국면은 아까 후퇴를 빠르게 나타나죠. 강력한 규제가 나타나면 단실이 그냥 팍 내려가죠. 하향 갑니다. 하향은 누구 중시죠? 매수자. 그럼 하향은 떨어지니까 과거에 대한 사례가격 현재 시점이 무슨 가? 상한가. 거래가 저조하죠. 가격은요? 하락하죠. 금리 있어요? 자, 금리는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향 시장은 그냥요. 지금 건축량도 줄어들어요. 거래량도 준다는 것은 돈 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장의 금리가 높다는 얘기죠.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 큰 부담이고, 불황이 약한 대형주택은 더 떨어지죠.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자, 안정시장은 불황이 약하다, 불황이 강하다. 강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이냐면,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순환을 해요. 순환 국면은 4개의 국면이 있는데, 안정시장은 순환이 아니에요. 순환이다, 순환이 아니다. 순환하는 국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 국면을 해서 어떤 국면에 걸쳐서 나타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정시장인데, 어떤 시장이냐. 자, 우리가 만약에 서울의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황이어도 명동이나 강남 가면 그냥입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까? 그럼 거기는 위치가 좋죠. 상업용 위치가 좋은 우수한 점포는 불황이 안 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자, 부동산은 단타입니까? 좀 장기입니까? 그럼 장기가 어떻게 갈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할 때 역세권에 투자해요. 그 다음에 대형, 소형 아파트 투자합니다. 그럼 소형은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역세권에 소형 아파트가 만약에 24평이 있다면, 자, 20평이 있다면, 그냥입니까? 요게 이제 3억이라면 어떻게 돼요? 1년 전이라면 어떻게 돼? 잘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 게 안정시장이죠. 맞나요? 그럼 감정평가할 때 평가사가 그 기준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가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상한선, 하한선이 될 수가 없겠죠. 아시겠죠? 불황이 약하다, 불황이 강하다.
강합니다. 그래서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그냥 있어요? 안정돼 있어요? 가벼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폭이 작다는 얘기죠. 그럼 주로 아까 위치가 그냥요 좋아요. 규모가 커요. 작은 주택. 도심지 점포나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죠. 이런 거. 그래서 안정시장은 순환주기 어느 국면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년 전에 3억이면 지금도 3억일 수 있죠. 그럼 상한선 하한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이니까 현재 시점에서에 대한 새로운 거래 가격에 신뢰합니다 라는 무슨 기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죠. 거의 우리가 그 가격이니까 평가사가 평가하긴 좋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안정시장입니다. 넘겨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52페이지로 갑니다. 자, 52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의라고 되어 있나요? 그 부동산 경기도 상승만 해요? 하강도 해요? 건축 순환을 얘기했죠? 특히 아까 주거용이 가장 중요한 걸로 인식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순환적 변동, 계절, 무작위적, 장기적 추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갑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에요. 경기 변동의 유형. 유형으로서 자, 우리가 이제 앞자만 따서 순계추무라고 하는데 자, 순환적은 아까 회상 후와 아시죠? 그냥요 거의 순환을 해요. 순환하는 게 90%예요. 그래서 계속적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계속적 규칙적으로 움직여서 아까 회상 후와 회상 후하. 자, 회복 다음에 상향이 오죠. 그냥입니까? 나중에 후퇴가 옵니까? 하향이 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만약에 자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했대요. 이건 계절입니까? 순환입니까? 5월이라고 해서 계절 찍으시면 안 돼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정점만 나올 수 있겠어요? 저점도 나올 수 있겠어요? 저점도 나올 수 있죠. 요게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저점을 찍고 뭐 7월 달에 다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저점을 찍은다는 자체도 어떻습니까? 요것도 정점 저점 나오면 그냥이야. 이건 다 순환이야. 순환이 되겠죠. 이해하셨나? 근데 계절도 그냥이야. 월이 나와. 월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계절마다 반복한다는 거죠. 그럼 계절적은 1년 단위로 가요. 그럼 시험 문제에 12월 달은 다른 달보다 추워서 매년 그냥이야 추워서 건축을 안 해. 안 하죠. 약간 실수 있죠. 그럼 건축 활용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줄었다는 건 그냥이야 반복을 해. 그럼 이건 순환적이야 계절적이야? 계절적이야. 이해 갔나?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니까 거래가 잘 되죠. 근데 여름하고 겨울철은 이사가 안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대학가에 그냥이야 방학이 있어. 방학 동안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 있죠. 자, 이건 순환이야 계절이야? 계절이라는 거죠. 다시 갑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건 5월 나왔다고 계절 찍으면 안 돼. 이거 뭘 찍어? 순환을 찍으셔야 돼. 그럼 순환은 그냥이야 매년 반복돼. 그럼 12월 달도 매년마다 들어오지. 그럼 매년 12월 달에는 건축 관행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절적하고 무작위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계절은 그냥입니까?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무작위적은 예측할 수가 없죠. 예기치 못해요. 계절은 그냥이야 예측할 수는 있어. 지금 무슨 계절이지? 지금 벌써 여름이야? 봄이죠. 뭐. 봄 다음에 여름 오죠? 여름 다음에 그냥이야 가을이 와. 그럼 우리 시험 보러 가야겠네? 그럼 그냥이야 이건 예측이 돼. 근데 무작위적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무작위적이. 찾았습니까? 무작위적은 불규칙이죠. 불규칙이고 예견한다, 예기치 못한다. 예기치 못해요. 랜덤이라고 우발적인데 자연재해. 지진은 예측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근데 건축하는 애들은 지진이 나기를 원해. 너무 나면 지도 뒤지니까 조금만 나갔고 다시 재건축하면 건설이 활기가 뛰겠죠. 얘기해봐요. 근데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IMF를 예측했습니까? 못했죠, 그죠? 맞아요. 근데 가장 잘 뜨는 게 정책이에요. 정책은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맞아요?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그게 나한테 불리한 작용으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추세적이라는 것은 딱 한 번만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속적으로 경기 성장이 그렇게 흐른다는 건데 추세적은 잘 안 뜹니다. 갈게요. 자, 순환으로 갑니다. 자, 순환만 있어요. 순환적 변동 이외에도 있어요. 무작위적이라는 건 우발적이죠. 랜덤이에요. 예기치 못하죠. 불규칙이고 가장 핵심이 그냥이다. 예기치 못한다. 비주기적이죠. 비순환적입니다. 그럼 정부가 정책을 쓴다든가 지진 같은 자연재해라든지 노동자가 갑자기 파업을 한다든가 거품 가격이 붕괴될 수도 있죠.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도 거품 가격이 붕괴돼서 불황이 왔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절적은 그냥입니까? 1년마다 옵니까? 정기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사철은 주택시장이 변화되고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시장, 겨울철에 건축 허가량 감소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12월 달은 그냥입니까? 겨울철입니까? 그럼 허가량이 감소됐죠? 이건 순환 찍으셔야 돼요? 계절 찍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는 거는 순환을 찍으셔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 나요. 그 다음에 장기적은 추세적으로서 밑에 보시면 경제성장이나 기술수준 혁신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재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는데 밑에 3번을 그냥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하시고 추세적은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풀어볼게요.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죠? 5번이죠. 자,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경기가 유형과 지역 동시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가 없죠. 통상적으로 다 다르죠. 개별적 지역적 현상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설에도 적었지만 도시마다 달라요. 그 도시의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죠. 자, 2번이 옛날에 기출이에요.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 똑같았어요. 2005년 있죠. 노무현 정권 때 831 정책을 썼거든요. 정책이죠. 그럼 이건 무작위적이잖아요. 순환적이지 않죠. 그래서 일시적인 부동산 정책은 비순환적, 무작위적이고. 자, 올라봐요. 후퇴는 떨어지죠. 그러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방학 동안 대학가의 원룸의 공실이 늘어났다는 건 계절이죠. 무작위적이지 아니죠. 그런가요? 자, 5번이 기출됐는데 경제 주체들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할 것 같습니까? 그럼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몇 번 정답이다? 5번이죠. 그래서 오늘 거미집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가볼게요. 자, 4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아까 제가 비가더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먹히나? 그 다음에 탄양더죠. 탄양더. 이게 안 맞으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1번 있어요? 자, 우리가 46페이지 가시면은 1번 있죠. 다음에 비가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비가 더라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비양 덜. 자, 아까 어떻습니까? 탄양더가 나와야 되죠? 근데 비양더라는 것도 나와도 되죠, 그죠? 바뀌니까, 그죠? 응용하세요.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비가 더가 나와야 되죠? 근데 탄력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덜입니까? 덜죠.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탄양더 맞습니까? 탄양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탄양더가 나왔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비가 더라는 게 맞죠? 비탄력 쪽일수록 가격은 어떻게 된다? 더죠. 맞나요? 비양덜이 맞습니까? 자, 비양덜은 바꾸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비양더니까 비양덜이 맞겠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비가 더죠? 근데 비가 덜이, 탄력적일수록 바뀌니까 덜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탄력적일수록 양은 그냥이요, 더해요. 탄양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요 공급에서, 자, 펜 들어보세요. 형광펜이나 뭐 들으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리면, 자, 페이지 31페이지 가볼게요. 하시면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지금 절량과 유량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맞히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문제집이 나오면은 문제집은 강사가 쓴 거거든요. 그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제가 밑에 통화량이라는 건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오늘 한 거 33페이지 가시면은 모의 변화가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특히 오늘 나눠줬던 프로젝트 2번 문제 있었죠? 나중에 집에 가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100%라고 얘기하는 건 대체제와 보완제는 100%입니다. 찾았습니까? 대체제와 보완제는 무조건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36페이지 하시면 또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대체제 보완제는 공급에서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업그레이드하고 기술과 생산 요소 가격이 중요했죠? 여기 가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40페이지로 가시면 계산 문제는 아까 프린트랑 똑같죠? 그럼 1번서부터 9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해설이 있으니 혹시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경향이 41페이지 가시면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탄력성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를 또 틀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하나씩 특징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요는 그냥요 대체제예요. 대체제만 알면 다 맞춰요. 근데 공급은 대체제입니까? 생산비와 기간입니까? 특히 단비장탄 아셨죠?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더 비탄력적이라는 게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46페이지를 가셔서 비가 더하고 탕양더가 있었죠. 그걸 연습하시고 상대편이 완비면 그냥이요 양의 변화가 없어요. 완탄은 가격 변화가 없죠. 이 두 가지를 캐치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기업의 총수입은 자 보세요. 절 봐요. 따르세요. 비단은 고가다. 비탄력은 고가다. 비탄력은 그냥요 대체제가 적어요. 갈 데가 없죠. 그럼 가격 올려야지만 수입이 올라간다는 게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산 문제를 찍었어요. 이건 유력한데 아까 49페이지 가시면은 3번하고 4번이 있죠. 49페이지 3번하고 4번 다 삘 때까지 기다릴게.
그럼 여러분 3번 나오길 원하세요? 4번 나오길 원하세요? 이건 공부했다는 거야. 기도해야 돼. 절 보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몇 번 나오길? 3번 나오길. 3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은 귀찮으니까 안 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난이도가 높은 게 50페이지 가시면은 3번 있었죠? 이게 최상이에요, 최상. 3번 있어요? 이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죠, 이거. 자, 할게요. 그러니까 3번 다시 이야기하면, 나봐. 3번은, 지금 50페이지 3번을 보고 있는 거야? 그냥이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 아파트를 줄이죠. 내가 계산 안 풀 테니까 이게 계산 끝났어. 근데, 대체제야. 누가? 연립주택이. 그냥이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 그럼 아파트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럼 꼭 감소해야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배정이 돼요. 배정이 되는데 안 나오길 바라야 되죠. 특히 아까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냥입니까? 연립주택이 내려갑니까? 아파트가 올라가죠. 근데 연립주택을 안 주어줄 수 있어요. 그냥 아파트의 수요 교차 탄력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누굴 내려야 되죠? 연립주택을 내려야 됩니다. 다른 걸 내려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까지, 계산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거 균형점 있었죠, 그죠? 균형점 그 계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됐습니다. 여기 뭐 아쉽지만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